안녕하세요. 행수기의 사연 열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새 열차가 출발할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태우고 행수기의 사연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오늘 사연 주인공은 양평에 사는 73세 이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된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가족을 잃고 또 잃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삶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부 두 자녀의 엇갈린 삶. 저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호와 둘째 딸 수진이요. 남편과는 민호가 고등학생일 때 사별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 전 두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주말에는 청소일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죠. 하지만 자식 인성은 부모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불평이 많았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학원도 여러 개 다니는데. 항상 남과 비교하고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죠. 대학 졸업 후 민호는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 생활 제 체질이 안 맞아요. 저 사업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인터넷 쇼핑몰, 치킨집, 커피숍, 뭘 해도 다 망했죠. 그때마다 저한테 손을 벌렸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처음에 노후 자금을 털어서 나중엔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자 집에 오는 빈도가 확 줄었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반면 둘째 수진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격만큼은 정말 착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하려고. 엄마 혼자 일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첫 월급을 받은 날 수진이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엄마, 용돈이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18살 아이가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이었죠. 그날 저는 수진이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등록금까지 스스로 해결했죠.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걱정 마. 가끔 민호한테 화가 나서 말했어요. 민호야, 너 수진이 좀 배워라. 그럼 민호는 이렇게 대답했죠. 엄마는 맨날 수진이 편만 들어요? 전 오빠라고 항상 손해만 봐요. 2부 천사 같은 사위 재호. 수진이가 29살 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었죠. 엄마, 제 남자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주말에 수진이가 데려온 남자 이재우. 31살이었죠.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어깨도 넓고 덩치가 컸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재우라고 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직업은 뭐 하세요?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그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부모님 모두 안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17살 때 암으로, 아버지는 2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외동이라 지금은 혼자입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만나고부터 외롭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호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처음에는 너무 떨렸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지 오래돼서. 그리고 어머님 저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재호 씨가 어떻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착하고 성실한 게 다 보이는데. 재호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아이 같았죠.
그래서 전 재호를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재호야,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가자. 어머님, 제가 살게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사는 거야. 재호는 제가 밥을 사준다고 하면 항상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기 주우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에 제 마음도 아팠죠. 수진이와 재호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전 그동안 모아뒀던 돈에서 2천만 원을 수진이한테 줬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죠. 수진이와 재호는 각자 모은 돈과 제가 준 돈을 합쳐서 18평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결혼식 날 재호가 제게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제게도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재호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일찍 퇴근해 왔어요. 저녁 같이 먹어요. 재호는 제가 해주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죠. 3부 첫 번째 배신. 그런데 명절에 우연히 민호와 재호가 대화하는 걸 엿듣게 됐어요. 명, 저번에 빌린 돈 말이에요. 형님,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이번에 좀 더 빌릴 수 있을까요? 1,000만 원만. 뭐라고요? 민호가 재호한테 돈을 빌렸다고? 나중에 수진이한테 물어보니 민호가 재호에게 사정사정해서 4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재호 자기 돈으로요. 오빠가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이 자기 돈을 빌려줬대요. 전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너 그 돈 당장 갚아! 하지만 민호는 끝내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재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 자식 때문에 재호가 피해를 보다니. 그 일이 있고 나서 민호는 더욱 집에 오지 않았어요. 4부 행복의 절정과 추락.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진이와 재호는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이니? 네, 8주래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재호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수진이는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엄마, 우리 집 좀 넓은 데로 옮기려고요. 아기 방도 필요하고. 그렇게 32평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엄마, 나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사해요. 하지만 이사 당일 저는 일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어요. 퇴근하고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이사 잘했어?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전세금 다 날렸어요. 새 집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됐대요. 이중계약, 전세 사기였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주인은 이미 잠적했고 배당금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이와 재호가 7년 동안 모은 돈, 그리고 제가 준 2천만 원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밥을 먹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아, 먹어야지. 아기 생각해서라도. 엄마, 입으로 안 넘어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죠. 그리고 임신 8개월째 되던 날 엄마, 아기가 안 움직여요.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태아의 심장이 박동이 멈췄습니다. 수진이는 출산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죽은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그렇게 작은 생명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5부 연쇄된 비극. 아기를 잃은 후 수진이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뭔가 일을 잘못해서.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재호도 수진이를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저는 일을 나갔다가 수진이가 걱정돼서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수진이 방문이 잠겨 있었어요. 수진아, 문 열어. 불길한 예감에 억지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안 돼.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는 3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책상 위에는 유서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애기에게 너무 미안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아기 곁을 지켜줄게요. 장례식장에서 저와 재호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재호는 수진이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죠. 그런데 장례식 이튿날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보험금 나오는 거 있어요? 나오면 좀 나눠 가질 수 있나 해서요. 그 순간 뭔가 폭발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전 민호의 뺨을 때렸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돈 타령을 해? 너 사람이야? 나한테 이제 아들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재호가 민호를 끌어냈고 그게 제가 민호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6부 재호의 실종과 발견.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재호가 이상해졌어요. 일도 나가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어느 날 아침 재호가 없었어요. 문자만 남기고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저 찾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못난 사이라서 죄송합니다. 전 미친 듯이 재호를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매일 밤 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호야, 제발 연락해라. 사람만 있거라.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재호 봤어. 지하철역에서 노숙자로 있더라. 전 당장 그 역으로 달려갔어요. 저녁 무렵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재호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완전히 노숙자였죠. 재호야, 나야, 엄마야. 전 재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재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벽에 주저앉아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옆에 있던 다른 노숙자가 말했어요. 이 양반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맨날 수진아 수진아 하면서 혼잣말만 해요. 저는 재호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재호야, 미안해. 7부 재호를 살리기 위한 사투.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재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씻기고 밥을 먹였죠. 그런데 재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어디 있어? 오늘 산부인과 검진 가기로 했잖아. 재호야, 정신 차려. 수진이는 이제 없어. 다음날 저는 재호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환청과 환각 증세도 있고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면회 시간마다 찾아갔죠. 처음 2주 동안은 재호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주 때 되던 날 재호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장모님. 재호야, 나 알아보겠니?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재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면회를 갔어요. 재호가 좋아하던 음식을 갖다 주고 함께 찍었던 사진도 보여줬죠. 5개월 후 재호는 많이 호전됐어요. 어머님 이제 태어날 수 있대요. 재호는 퇴원해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했죠. 특히 밤에 악몽을 자주 꿨어요. 8부 두 번째 위기. 재호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신세를 져서 한 번은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재호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 저녁을 먹고 재호가 설거지를 다 하겠다며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저는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꿈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빨리!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저는 재호가 자고 있을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재호야, 안 돼! 재호가 또다시 스스로를 해치려 하고 있었어요. 119, 119! 구급차가 왔고 재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침대 옆에서는 유서가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님께 짐만 될 뿐입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재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저는 재호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까지 가면 난 어떡하라고? 죄송해요, 어머님. 넌 날 살리고 있는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없으면 난 못 살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제발. 알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재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번에는 스스로 치료받겠다고 했죠.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구부. 조금씩 회복되는 일상. 재호는 3개월 동안 입원했어요. 전 자주 면회를 갔어요. 재호야, 내가 요즘 한시를 읽는데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어. 넌 너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엄마한테 기대도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재호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주변이 보이는 것 같아요.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제게 큰절을 했어요. 어머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10부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다시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우리 밥 먹자. 매일 퇴근하고 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에도 함께 외출을 했죠. 어머니, 오늘 공원 산책할까요? 그래, 좋지.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가끔은 함께 수진이 묘소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수진아,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좋아하던 식당에서. 2년 전에는 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또 돈을 달라고요. 그때 재호가 나섰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형님보다 훨씬 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호는 도망치듯 나갔고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73이고 재호는 45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퇴근했어요. 그래, 배고프지? 된장찌개 끓였다. 와, 감사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어머니, 오늘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아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보는 눈이 있으시네. 너 정말 내 아들이잖아. 가끔 재호가 재혼에 대해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해요. 어머니, 재혼 생각 없으세요? 재호야, 엄마는 너무 늙었어. 그냥 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저도 수질 말고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요. 물론 힘든 날도 있어요. 수진이 생각이 나서 함께 울기도 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면서요. 어머니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없었을 거예요. 재호야, 엄마도 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인열차의 주인공 이글자 씨,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니까요. 힘들어도 슬퍼도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길자 씨와 재호처럼 함께 버티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태우고 오늘도 종착역에서 잘 도착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연을 싣고 행수기의 사연열차 곧 출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뿌뿌!